AI 시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투자, 커리어, 양육의 해답을 찾기 위해 3명의 40대 가장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삶의 티타임 한따까리 지금 시작합니다. 우! 김박수입니다. 네, 우공입니다. 네, 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그 구독자가 안 늘고 있어요. 그러게. 구독자가 안 늘고 있어서 우리가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걸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아직 B급 감성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저희가 좀 더 힘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올해 목표가 우리 몇 명, 한 100명 정도였나요? 얼마 정도였나요? 근데 이제 뭐 호기롭게는 더 큰 숫자도 얘기했는데 뭐 네, 100명도 되게 스트레치 꼴이 돼버린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스트레치가 돼 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연말 공개 행사? 방송, 공개 음, 방송도 원래는 처음은 이제 메가 커피 백다방 가서 대관 형식으로 했는데 그냥 테이블 하나 빌려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테이블 한 6명 자리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하여튼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창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꼭 초대해서 뭐 저희가 그냥 저희 이제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예, 궁금하기도 해요. 저희 채널에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 또 그 고정 멤버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그렇죠. 항상 우리한테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음. 정말 그분들께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제가 한번 좀 불러드리면 송일쌤님 10월 1일 날 올려주셨거든요. 예. 댓글 저희가 꼭 달아드리면서 감사드리고요. 새우라임님도 감사드리고 이분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달하펌인가? 죄송합니다. 이게 잘 읽는지 모르겠지만 달하품님이었어요. 달하품님, 예. 음. 요 세 분은 자주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특별히 저희가 만약에 네 분이 오시는 거면 공개 방송할 때 고가의 커피집으로 하시죠. 아니면 좋은 음식점으로 해가지고 이분들 모시면서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좀 말이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그 션님, 지난 일주, 2주 동안 가장 혹시 기억에 남는 혹시 AI 관련된 사건, 사고, 뉴스가 어떤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뉴스는 오픈 AI 데브데이였던 것 같아요. 뭐 그 맨 지금 끝에 그 아이브도 딱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네, 말고는 좀 지난 일이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꼭 한번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 컨텐츠가 이제 네, 팔란티어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팔란티어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음,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그 최근에 이제 음, 9월에 음. 팔란티어 AI 피콘이라는 거를 했는데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인사이트를 좀 얻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어서 지난주죠. 우리 추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픈 AI가 주식시장을 좀 흔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AMD하고의 파트너십이 됐던 엔비디아하고의 100 빌리언 달러 뭐 투자권 갖고 시작해가지고 확실히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만들어가는 거는 오픈 AI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또 최근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버블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팔란티어도 얘기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달 전에 팔란티어의 그 프라이스 퍼 어닝 레이시오 PER 멀티플을 좀 봤더니 한 200배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평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멀었다,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드는데 오늘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서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션님께서 이번 데브데이에 대해서 감상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라이브 이벤트를 보진 않았고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기능이 눈에 제일 많이 뜨이더라고요. 이제 하나가 오픈 AI 앱이죠. 앱 기능이 등장을 했고 그 앱 기능이 이제 줄을 세우고 있다. 업체들을 줄을 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또 하나 기능이 이제 에이전트 빌더라는 기능이 있고 에이전트 빌더는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어떤 별도 랭체인이나 이런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에이전트를 만들던 거를 완전히 이제 오픈 AI 생태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수직 통합하는 그런 방향성이 좀 보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곁가지고 사실 정말 임팩트가 큰 이야기는 저는 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앱이었다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LLM as OS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쵸. 네,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한 어, 이름이지만 아마 앞으로 쓰일 수도 있는 저도 지금 이제 카파시처럼 바이브 코딩처럼 유행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D only 앱, D only 앱이 되는 경쟁이 지금 시작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앱을 사용하던 경험을 살펴보면 지금 핸드폰을 사서 처음에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가 깔려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카카오톡도 받고 뭐 쿠팡도 받고 뭐 인스타그램도 받고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건 어떤 상태냐면은 뭐 iOS나 안드로이드라는 OS 위에 여러 개의 앱들이 올라가는 형상이에요. 근데 지금 오픈 AI가 이번에 그 시연한 오픈 AI 앱스는 챗 GPT라는 단일 앱을 통해서 다른 앱들을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음. 그래서 챗 GPT를 가지고 쿠팡 나 휴지 좀 사줘 이렇게 챗 GPT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얘가 뒤에서 쿠팡을 돌려서 휴지를 사다 주고 이런 음. 식으로 지금 뭐 익스피디아에다 대고 나 지금 시카고 여행할 건데 호텔 좀 찾아줘. 그러면 익스피디아가 돌아가서 이제 호텔을 예약을 해주는 거죠. 음.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제 제휴된 업체들이 쭉 나왔는데 뭐 이름만 대면은 이제 뭐 피그마, 뭐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진로우 이런 회사들이 이제 파트너로 참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의 사용자 경험의 진입 경로를 딱 잡아내는 거거든요. 거기를 이제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사용자 경험에 사람들이 친숙해져 버리면 오픈 AI가 압도적인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앱스토어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번에 본인이 그 메타글라스라는 제품으로 새로운 폼팩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뭐 아무리 우리가 앱을 잘 만들어도 어느 날 갑자기 애플이 정책상 너희 개인정보 수집 안 돼. 딱 그러면은 그 되게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 밸류가 타격을 받아버려요. 음. 예, 그래서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거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사의 어떤 디바이스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에 앱을 통합시켜 버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오픈 AI 그 CFO로 선임된 사라 프라이어라는 분이 2024년 12월에 한 인터뷰가 있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보면은 그분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출시되는 기능들은 사실 연구실 레벨에서는 이미 한참 전에 개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사라 프라이어가 작년 겨울에 자기가 연구원이 보여준 시연을 본 걸 얘기를 해주는데 그 내용에 이게 오늘 이번에 공개된 요 기능이 사실 그때 시연을 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보면. 음.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앱을 만들어서 그거를 뭐 하나의 패키지로 패키징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APK라는 포맷으로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등록을 하면 우리가 그 APK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이 말은 코드가 정적이라는 거예요. 코드가 우리가 사용하는 도중엔 바뀌지가 않고 코드를 바꾸고 싶으면은 매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번에 우리 카카오톡 사태처럼 음. 그 카카오톡 바이너리 앱이 정적으로 존재하고 하나의 버전이 존재하고 그 버전이 새로 배포가 되면 우리가 그거를 뭐 자동이든 수동이든 뭐 업데이트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는 건데 그 오픈 AI CFO 그 사라 프라이어의 말은 뭐냐면 이제 그러지 않은 시대가 곧 온다. 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올해도 계속 우리가 바이브 코딩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오픈 AI 연구실 레벨에서 너무나도 발전을 해서
실시간으로 앱을 짤 수 있는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음, AI가. 음, 이제 그게 약간 그랜드 비전, 더 큰 방향성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킹닷컴이나 진로우나 이런 파트너사들의 그 API와 연동이 돼서 동적으로 앱들이 UI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 이 시연 음, 영상을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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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으로는 앱도 누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다운받아서 실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요청하면 그 즉시 앱이 AI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작성돼서 기존의 이제 엔드포인트들과 연동만 되면 바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올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AI가 똑같은 쇼핑몰이 있다고 했을 때, 뭐, 옥션을 갈지, 지마켓을 갈지, 쿠팡을 갈지, AI가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개념에서 그 AI가 행사하는 권한이 너무나도 막강해질 거고, 이제 그 말은 앞으로 이제 전통의 이 쇼핑 강자들,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나 어떤 뭐 월마트나 이런 대형 쇼핑몰들도 이제 각자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금 굉장히 부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온리 원 앱, 디 온리 앱으로 가는 지금 가장 근접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번에 보여줬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인사이트였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줄을 세우고 있다. 오픈 AI가 자사 플랫폼에 동참해서 이 에이전트 앱 생태계에 빨리 조인하는 회사들을 아무래도 우대하겠죠. 그러면은 이 생태계에 빨리 조인하는 업체가 경쟁 업체에 비해서 조금 더 고도화를 할 수 있는 찬스를 더 많이 누릴 거고, 그러면 오픈 AI의 에이전트에서 그 앱이 선택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고,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구글이 검색 시장을 딱 장악했을 때 SEO라 그래서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검색 엔진 최적화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AEO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음, AI에게 음, 간택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예, 그래서 그 AI가 이제 그 사용자와 서비스 사이에 딱 자리를 잡고 길목을 딱 장악하고, AI가 어떤 서비스 내가 휴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느 쇼핑몰에서 내가 사다 줄까를 AI가 결정할 수 있게 되니까 그 권한을 빨리 지금 점유하려고 치고 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오픈 AI의 뜻대로 과연 진행이 될 거냐? 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왜 그렇게 왜냐하면은 생각 드시죠? 예.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이 OS를 가진 쪽이 사실 더 강력한 거거든요. 음, 앱을 가진 쪽보다 OS가 훨씬 강력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글이 만약에 안드로이드 OS에 모든 앱을 다 내려버리고 구글이 같은 방식으로 앱을 줄 세운다라고 했을 때, 구글이 만든 그러니까 구글이 이번에 오픈AI가 보여준 사용자 경험을 빠르게 장착할 수만 있으면 이미 지금 수십억 대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오픈AI는 지금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디바이스는 없는 상태고, 그러면은 이 사용자 경험을 똑같이 만든다고 하면은 출발선은 구글이 한 100보 정도 앞서 있다. 그래서 결국에 시장의 승자는 저는 구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내부 사정이나 오픈AI가 혁신을 훨씬 더 빨리 하면, 요즘에 이제 AI 시장은 완전한 속도전 양상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나 파트너십이나 이런 것도 오픈AI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업체들의 선택을 누가 먼저 받느냐, 그리고 사용자들의 선택을 누가 먼저 받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텐데, 현 시점은 저는 구글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저는 삼국지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구글이 위나라고 오픈AI가 총나라죠, 지금. 근데 제갈량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과연 누가 그 디온리 앱이 되는 그 대결전에서 누가 이길 건지를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 오나라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오나라는 딱히 떠오르는 데가 없는데 뭐 음, 다 뭉뚱그려서 뭐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이쪽 굳이 따지면 메타가 오나라에 가깝긴 하겠네요. 음. 여기에 경쟁할 수 있는 디바이스도 있고 엄청난 사용자도 있고 매출도 큰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온리 원 앱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또 네, 온리 원 앱? 디 온리 앱? 온리 앱, 디 온리 앱. 디 온리 앱? 이게 기존에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이 얘기했던 슈퍼 앱이라는 컨셉이랑은 좀 다른 거죠. 제가 아는 이제 슈퍼 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트랜잭션들이 한 곳에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카카오가 자기네도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뭔가 파이낸스, 뭐 카카오페이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카카오티를 통해서 뭐 택시도 부를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를 슈퍼 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그거는 이제 그 브랜드의 슈퍼 앱이잖아요. 카카오라는 브랜드의 서비스를 하나로 누릴 수 있는 앱. 음, 근데 그렇기보다는 이거는 어떤 컨셉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공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앱이 되게 많잖아요. 카카오톡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있고 아니면 인스타그램 DM도 있고 뭐 왓츠앱, 텔레그램 앱이 많잖아요. 근데 이 The Only One 앱이 시대가 오면은 우리가 어떤 앱을 고를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우공 선생님한테 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라고 하면은 AI가 어떤 앱을 쓸지를 판단해서 또는 앱을 안 쓸 수도 있고 자기가 즉석에서 만든 앱을 써서 어쨌든 우공 선생님한테 메시지가 가게끔 하는 거죠.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그래서 그 특정 브랜드에 갇히는 개념이 아니고 브랜드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약간 전환기이기 때문에 이 AI 기능과 앱들이 서로 뭔가 합종영향을 하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궁극적으로 이제 AI가 스스로 어플리케이션들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나중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세상이 올 가능성도 크겠네요. 그렇죠. AI와 AI끼리만 서로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선호하고 있는 AI 툴에서만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그런 거래라던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결과치만 보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이렇게 막 줄을 서고 있는 업체들도 이 과정에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은 종속화를 굉장히 심하게 당해서 나중에는 본인의 입지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시기들이 올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이 비전이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커서랑 윈드서프가 부딪혀서 커서가 승리하니까 윈드서프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가 무서운 거는 제가 그냥 이건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2등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너 음, 테이크스 올이다. 음. 1등, 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장악하는 데가 다 가져간다. 물론 그 전초를 본 거죠. 이번 오픈 AI 데브데이가 알려준 거는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갑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고 그 업체들 줄을 세워봤다. 그리고 업체들이 기꺼이 동참을 하더라. 근데 문득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카카오톡을 쓴다라고 하면은 나도 카카오톡을 써야 되고 상대방도 카카오톡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네. 네트워크 안에서 얼마만큼 쓰는 사람들이 많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예를 들면 메신저 플랫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지 않은 형태에서 사람들이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굳이 따지면 약간 이런 형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엽서나 편지 같이 될 것 같은데 나라별로 그 음, 우편 번호도 다르고 주소 체계도 다른데 우리가 엽서라는 형식으로 보내면은 이제 수신 발신만 있으면 가잖아요. 음. 우리가 그 중간 경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카카오톡을 쓰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뭐 라인을 써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 필요는 없는 거야. 나는 OS에다 대고 얘기해. 나는 카카오톡을 쓰고 있지도 않은 거고, 나는 그쵸. OS 또는 그 온리 앱에다가만 나는 아무개에게 메시지 보내고 싶어 하면은 그 뒷단의 그 구현 디테일은 AI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를 SMS로 보낼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으로 보낼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순수 효과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서. 네. 이게 특정 플랫폼에 사람들이 종속을 하고 거기서 사용자가 많을수록 우리가 더 많이 쓴다라고 하면은 위너 텍스 올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AI 대 AI가 그런 어떤 특정한 플랫폼에 종속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자유로운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오픈 AI를 쓰고 누군가는 전혀 다른 솔루션을 쓰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다양한 게 사람들이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예를 들면 구글 진영하고 오픈 AI 진영이 붙어버리면 음. 지금 말씀하신 승수 효과가 그 레벨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두가 구글을 쓰는데 내가 오픈 AI를 쓰고 있다. 음. 그러면은 그 덩어리 크기에 따라서 갑자기 한쪽으로 확 쏠릴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물론 여기서 100%제 뇌피셜입니다. 여기서도 아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아니 뭐 당연히 금전거래처럼. 당연히 또 나오겠죠. 뭐 그 뭐야 그 지금 엔타이 트러스 같은 게 나올 건데 저는 근데 좀 다른 시각을 좀 얘기해 드린다고 하면은 최근에 그 7월인가 8월 달에 AWS에서 뉴욕 서밋을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는 없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다. 그 사라진 단어를 이제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대체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좀 와닿았던 게 아까 AI들이 정말 혼자 스스로 어플리케이션을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생산이 올 거라 믿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어플리케이션을 보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그건 에이전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스스로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드는 세상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샘 얼트만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CEO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여러 가지로. 근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분이 이 CEO가 하는 행태를 보면은 굉장히 큰 사건을 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샘 얼트만은 지난 20년 동안에 IT 인더스트리를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온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지금 우공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어떤 하나의 슈퍼 앱이 됐던 어떤 하나의 그 플랫폼이 절대 다수적인 것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점유율을 못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시간을 돌아봐서 우리가 구체적 숫자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 크롬 브라우저 있지 않습니까? 크롬 브라우저,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게스 한번 해보시죠. 우공 선생님.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한국에서요? 아니, 글로벌리. 글로벌리? 지금부터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한 6, 70% 되지 않나? 그렇죠. 음, 65%거든.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다수 20대들 사실 요즘 많이 줄고 있지만 20대 사이에서 아이폰의 비중이 70%가 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 오픈 AI가 디바이스와 또 디바이스를 움직이는 OS와 또 이 애플리케이션의 에이전트 이러면 앱스토어가 이제 없어질 거잖아요. 에이전트 스토어가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태계를 확 본인 주도로 가져가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본인들이 그 주도권이 있다라는 거를 확신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위너 텍스 올의 시장으로 갈 거고 그 시장을 가기 위해서 지금 정말로 뭐, 100 빌리언 달러, 200 빌리언 이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은 기업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샘 얼트만 사고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보면 샘 얼트만이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시장을 드라이브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점점 더 금융시장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금융 상품을 만든다 느낌인 거죠. 예를 들면 AMD의 지분을 10%를 인수하면서 거기다가 칩까지 받아들이고 칩까지 구매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한테 $100 빌리언 투자를 이끌어내는 거, 그 이면에는 또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안에서 오라클과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어떤 금융적인 구조를 갖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은. 근데 지금 오픈 AI가 됐던 메타가 됐던 구글이 됐던 위너 테이크스 올 시장을 올인하는 건 맞을 것 올인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이에요. 무서워요. 그렇죠. 무서워요. 음. 그리고 제가 아까 사라 프라이어라는 오픈 AI CFO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구실 레벨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올해 보여줄 프로토타입은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음. 저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또 뭘까? 아, 무섭네요. 또 그 얘기 예, 들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를 보고 대응하면은 늦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계속 저희가 일관적으로 이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게임에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런 인사이트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인터뷰를 통해서 새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픈 AI가 지금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앱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이제 작년부터 저는 그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업계 리더들의 인사이트를 상시적으로 수집하는 습관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서운 게 그 데브데이를 전후로 해서 AMD와 엔비디아의 뭐 협력 체계를 이제 이야기할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때 샘 얼트만이 한국에 와서 이재용 회장하고 이제 최태원 회장님하고 이제 막 악수하고 하는 사진들 혹시 보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HBM 있지 않습니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네. 이거에 대한 할당량을 샘 올트만이 가져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음, 결국엔 나중에 가면 샘 올트만이 이건 진짜 뇌피셜인데 샘 올트만이 사실 GPU에 대한 디펜던시가 엔비디아나 AMD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GPU의 또 핵심은 HBM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때 보면은 HBM의 수급에 대한 부분을 뭔가 가지고 가서 결국에는 샘 얼트만이 엔비디아까지 손에 쥐고 뭐 쥐락펴락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워낙 지금 그의 행보들이 정말 저는 크리에이티브한 것 같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니까 어떤 스타트업이 이렇게 프라이빗 컴퍼니가 이렇게 횡보가 글로벌리 이렇게 광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사실은요. 무서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네. 네, 말씀하세요. 이번에 또 브로드컴도 또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고 지금 쉽게 말하면은 모든 병목은 딱 한 군데서 발생하거든요, 사실. 컴퓨팅, 근데 이제 회사로 치면 TSMC예요. TSMC,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마존 칩도 TSMC에서 OEM으로 제작해주고 엔비디아 CPU. 칩도 TSMC에서 OEM으로 작성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갑 오브 갑은 TSMC입니다. TSMC가 물건을 빨리 주냐 늦게 주냐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피ル오버 이펙트로 삼성전자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바로 그 부분에서 제가 샘 알트만이 지금 2등들을 주워 담아서 생산 사이클을 만들어 보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씀하시니까 그저껜가 그 오픈 AI 코파운더 그렉 브록만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분도 인터뷰 요즘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이야기한 거가 지금 본인들이 컴퓨팅 부족, 그러니까 GPU가 됐던 컴퓨팅 부족 문제가 너무 크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스타게이트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스타게이트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GPU를 얘기했지만, 에너지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직접적으로 해결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저는 오픈 AI는 무조건 하이퍼스케일러가 될 것 같아요. AWS나 GCP 애저의 경쟁 상대가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떤 빅테크의 이제 이런 경쟁 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앞으로 한 3에서 5년 안에는 되게 재밌는, 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요. 그렇죠. 지금 준비 중인 데이터 센터가 다 만들어진다고 하면 확실히 하이퍼스케일러 어우, 입지를 올라갈 수 있죠. 2030년까지 250 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거라고 저 봤거든요, 숫자를. 오픈 AI에서. 예. 아, 하지만 그 예, 하이퍼스케일러가 과연 몇 명을 고용할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오픈 AI는 좀 대단한 거 맞고, 저희 AI 한타까리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은 오픈 AI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기능을 내놓고, 또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어떤 파트너사가 됐던 어떤 기업들과 협력을 가져가고, 좀 더 스터디하신다면 그 이면에는 어떤 거래 구조가 됐던 그런 것들이 향후 5년, 3년, 5년 동안 지금 현재 빅테크라고 있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을 잘 보지 않으면, 뭐 투자가 됐던, 뭐 커리어의 전환이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마존에 몇 개 주식이 있는데 좀 고민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이제 많은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또 중요한 AI 법을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두 분께 짧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주지 마시고요. Yes and No로 대답을 해주세요. 우선 우공 선생님부터 가겠습니다. 우공님, 지금 우리는 AI 버블입니까? Yes and No 대답해 주십시오. 노 같아요. 션님은 노입니다. 어떻게 노. 보십니까? No. 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AI 버블입니까? 예스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 에피소드에서 우리 AI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최근에 네. 정말로 AI 버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AI 버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왜냐면 버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이게 뭐 팔아야 되냐 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AI 버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이게 단순히 이게 뭐 지금 갖고 있는 테크 주식을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 AI 버블이 우리에게 또 어떤 투자, 커리어, 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에피소드에서 AI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김막스. 노공. 예, 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